그걸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붙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 시간을 써야겠네요. 네, 심판으로 바꿔야 실시간 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실시간? 뭐가 올라가? 뭐가 실시간? 하려면요. 저희 한 분이 원래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페이스북 하죠. 페이스북으로 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지금 실시간 찍으면 돼요. 내가 내 걸 찍으라고? 네. 지금 찍으면 돼요. 활동화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해도 페이스북 좋아요. 찍어로.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별로 없어. 배터리 연결해줄게요. 저 하나 비어있어. 익스텐션 안 쓸까? 강남역 일대를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곳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오늘로써 노숙농성 231차를 맡고 있는 반올림입니다. 지금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향해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중증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223명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자 76분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고 또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아직까지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농성을 접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230일 동안 삼성은 바로 코앞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삼성이 산업재해를 은폐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고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저희들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저녁 이어말하기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으로는 삼성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어말하기가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를 했고 그것을 이유로 고려대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출교를 당했는데 이에 맞서서 싸우고 그 출교를 철회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신 분인데요. 김지윤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지윤 님이 얘기를 경청하러 또 손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 이어말하기 손님들이 오시면 삼성에 대해서 쓴소리 해달라고 하면 한 번도 쓴소리를 잘 못 해보셔가지고 굉장히 고심 끝에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도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젊은 나이에 부당한 일들을 겪어서 제대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먼저 이 김지훈님을 알고 있었지만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그렇고 왜 도대체 출교를 당한 거야? 출교가 뭐야? 혹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006년도였나요? 네, 그 일이 벌어진 지가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포함해서 고려대 학생들 7명이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출교라는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이 출교라고 하는 징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생소한 그 징계 조항이었어요. 보통 이제 퇴학 정도까지만 가장 최고 수위 징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출교라고 하면 아예 입학 사실 자체를 삭제하는 가장 극악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7명이 동시에 이제 징계를 당했던 거고요. 이제 그때 저도 포함이 돼서
그 징계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여기 반올림 동지들이 농성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학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수차례의 법정 소송 끝에 결국에는 이제 출교 자체를 철회를 시키고 다시 복학을 해서 몇 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니고 이제 다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이제 출교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삼성으로 대표되는 이 대기업들이 대학들의 영향을 미치고 또 대학들이 그런 기업화 같은 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서 퇴출시킨 거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보복성 징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제 소개에도 있지만 2005년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고려대학교에서 명예 철학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매우 이제 분노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 자신도 이제 인문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에게 이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가치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과연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줄 정도로 대학생들이 본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불만과 의문이 바로 들었었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그 삼성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도 많이 알려오셨던 것처럼 이 삼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당한 일들,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저는 정말 초법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학생들, 저를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이 학위 수여는 부당하다, 자격이 없다, 이런 목소리를 같이 냈었는데, 그 시위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져서 저희가 엄청 문매를 맞았어요. 학생들이 이런 시위를 벌인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삼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또 학교 당국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차근차근 이 삼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왜 시위를 벌였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시 언론에 이제 공론화가 되고 삼성 내에서 이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알려지고 하면서 학교가 이제 당시에는 저희를 징계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여전히 학교 입장에서는 저런 학생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다른 시위를 이제 빌미 삼아서 저희를 징계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징계됐을 때는 학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출교 징계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그 판결이 나고 나서 학교가 저희를 퇴학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때 학교가 냈던 법정 자료에 저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이건희 회장 그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등을 주도했던 그런 극악한 학생들이다, 이런 식으로 했군요, 판결. 네, 2년 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인정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삼성에서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문제에 더 좀 심정적으로 훨씬 더 공감이 많이 가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서 가지는 이 재벌의 힘이 어마무시하구나, 이런 것도 좀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2006년 당시에 저는 수원에서 이렇게 노동자들 상담을 하고 있었고요. 황유민 씨 아버님을 만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2007년도였는데, 2006년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삼성 SDI 노동자들이 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그 모임이, 내부 모임이, 비공개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 위치 추적, 이런 걸 당했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위치 추적을 당하고, 이런 문제에 굉장히 좀 분노해 있고, 또 지역에서 공동대책위도 결성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럴 때 갑자기 고려대학교에서 삼성 이건희한테 명예 철학 박사라고 하는 거를 수여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건희가 그 문호조 경영이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것들은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진짜 범죄 행위였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삼성 SDI에서 해고된 김갑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납치가 돼서 전국 일주를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납치, 감금, 미행, 폭행 이런 것들이 사실 삼성이 문호조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벌였던 그런 인권 유린의 그런 실체였는데, 그것을 삼성이 이제 삼성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 공룡 권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게 되게 안 알려지고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건희를 감옥으로 보내도 시원찮은 마당에 무슨 철학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니 고려대가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뭐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 막 이런 식으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포장된 상태에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소수의 정의로운 그 고려대 학생들이 이건희에게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거를 반대하면서 시위에 나선 거는 정말 평생 너무 감사드릴 일이고, 어쨌든 우리 사회 정의를 좀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 말씀하신 그 김갑수 동지가 저희 시위할 때 와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학위 수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 동감해서 나온 학생들이었지만,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직접 들으니까 더 저희가 이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고, 더 많이 이제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겪은 고초가 정말 너무 심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천막농성을 하셨다고 했죠. 천막농성 하는 거 되게, 저희도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는 사실 천막도 못 쳐가지고 밤에 잘 때만 이제 비닐을 덮고 이렇게 하는데, 노숙 농성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농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 당시에 딱 1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이었는데, 농성이라고 하는 거 연대만 가봤지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처음이어서, 처음엔 그냥 정말 이 바닥에 돗자리를 그냥 깔고 천막 이렇게 주점할 때 세우듯이 세워놓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당시 삭발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삭발한 것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좀 이렇게 정신적 충격이었던 데다가 농성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침부터 밤에 잠 이룰 때까지 항상 거기에서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굉장히 학교에서 마녀 사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아까 이렇게 빨간 색깔 펜스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희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희도 본관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학교가 2년 동안 그 본관 문을 잠궈놨었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부 보직 교수님들은 너희는 뭐 학생도 아닌데 왜 여기 우리 학교 와서 남의 학교 와 있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셔서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저는 이제 제가 겪어봐서 그런지 농성하시는 동지들이 항상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지치고 겨울이면 너무 춥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과정을 2년 동안 겪으면서 사실 엄청 비 새는 것도 걱정이었고, 눈 오면은 무너질까봐 걱정이었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굉장히 다행이었던 거는 그래도 이렇게 시시때 때 중요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농성장에 연대 방문에 와주셨었거든요. 그게 굉장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도 지난해부터 농성해 오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조건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와서 또 같이 싸우시는 정의로운 투쟁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제 경험이 더 투영이 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어말하기까지 네.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2년까지 이렇게 농성을 한 건 아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사실 이 날씨나 삼성의 외면이나 이런 건 굉장히 악조건이죠. 힘들긴 한데 이렇게 많이 연대하고 지지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 또 견디고 힘을 내고 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2년이나 어떻게 보면 선배네요. 선배 농성의 선배님을 모시고 지금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곳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책임지고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으로는 고려대학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출교에 맞서 싸운 김지훈 님이 오셨고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교는 결국 부당하다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건데 근데 바로 또 퇴학 조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정말. 네, 출교가 안 된다고 법원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학교가 퇴학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퇴학도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가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테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이제 무기정학으로 또 징계를 바꿔가지고 무기정학으로 멋스토라네요. 네, 어떻게든 정말 삼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무기정학도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를 했고 징계는 완전 무효.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서 사실 네, 저희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고심 끝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지금 아까 이종란 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우리의 요구와 싸움이 정당하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요구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그냥 단지 우리가 너무 고생했는데 보상해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학교가 부당하게 학생들이 저항하고 기업화에 맞서 싸우고 이런 거를 함부로 징계로 다스리려고 하는 행위가 더는 없어야 한다. 이런 좀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것은 저희가 시세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부분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비록 패소를 하긴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것을 이제 법원이 제대로 판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 이 출교 때부터 많이 도와주셨던 사회 진보 단체들이나 교육 관련 단체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이런 호소를 드렸을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고려대학교의 부당한 징계 조처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호응을 해주셔서 그거가 또 다시 한번 좀 저희한테는 많이 우리 투쟁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학 기업화 이런 문제들이 이 대학 시장화랑 맞물려서 한국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학생들이 또 여전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근데 또 당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도 계속되고 있고 자신들이 부당하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런 부당한 짓을 학교들이 하는 건데 그런 학생들에게 또 약간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했던 싸움이 비록 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하지 못했지만 사회배상 청구만.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지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 의미를 좀 찾으면서 저희가 받았던 그런 연대나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연대가 소중하다, 지지가 소중하다 이런 말이 지난 저의 투쟁에서 정말 그게 실질적이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래서 앞으로도 좀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분들이랑 같이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강남역을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이 정말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삼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반올림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대변에서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좀 정의롭게 올바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으는 게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이렇게 다른데 정말 제가 다 자랑스럽네요. 되게 어쨌든 여기 강남역 앞을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는 강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은 잘 못했는데 저희 농성하면서요 정말 따뜻한 그러한 손길들을 많이 이렇게 느꼈는데 여기 앞에 요리학원 다닌다고 여기 자기가 만든 음식인데 맛있을 거라고 먹어보라고 그릇은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 이러면서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할아버지가 며칠에 한 번씩 꼭꼭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이 안 나왔어 이러면서 대기업이 정말 왜 그러는 거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뭐 주스며 먹을거리며 이렇게 사다 주시는 많은 또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체로 시민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나눠주는 선정물도 잘 받으시고 언론을 통해서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농성을 하죠?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정말 평범한 시민들은 알면 잘 공감하고 문제라고 또 그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재벌과 삼성 재벌과 또 삼성 재벌의 이 떡고물들을 받아서 또 언론들이 그 삼성이 주는 광고 홍보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실이 좀 잘 안 알려져서 이렇게 저희가 노숙농성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지훈 우리 이제는 학생은 아니죠. 네, 전 학생입니다. 네, 김지훈 전 학생. 김지훈님의 이 모범 따라 저희도 열심히 싸워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또 장면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우리 김지훈님께서는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미모도 뛰어나시고 말씀을 엄청 잘하시는데 예전에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큰 민주주의 촛불이 이렇게 촛불 항쟁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앞에 정말 굉장히 많은 몇십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연단해서 멋지게 연설했었던 그런 장면도 떠오르는데 그렇게 고대 당국으로부터의 출교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더 눈을 뜨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한 싸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부터 8년까지 이어졌던 학교에서 이제 출교에 맞선 투쟁이 어떤 사회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저의 그런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부당한 일이라는 게 계속 벌어지는구나 관심을 더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출교 투쟁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 중에 한쪽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신데 정말 거의 최저임금 가까운 돈을 받으시면서도 저희한테 농성 지지금 같은 거 모아주시고 명절 복날이면 더운데 힘들다고 삼계탕 끓여주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자분들과의 어떤 끈끈한 경험 이런 것들도 좀 더 사회 문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내야 된다 이런 거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또 대학 기업화 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서 기업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에 촛불 항쟁에서도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었고 이후에도 이제 지금 현재는 세월호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 좀
노동자들과 또 사회적 약자들과 억압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정의롭고 또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배지를 하나 받았는데, 네, 근데 옆에 제가 또 세월호 배지도 같이 달고 있는데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와서 이렇게 삼성 공간 앞에 둘러보면서, 세월호를 우리가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노동자분들이 겪었던 일도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사가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다시 한번 그 76분의 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노를 느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분들도 옥시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그 소비자들을 속이고 위험한 물질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법원에서 또 막 김앤장이나 이런 거대한 또 힘을 또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1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 문제가 사실 반올림 동지들이 얘기해 오셨던 그 노동자들이 정말 왜 얼마나 자신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러는 사이에 건강은 병들어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데, 그걸 대가로 이 삼성은 배를 불리는 이런 지난날의 과정과 지금 벌어지는 문제가 너무 닮아있고, 또 세월호 참사와도 너무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고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오신 것이 정말 필요한 목소리였고 더 커져야 하는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문제가 많다고 언론 재벌이 돼버렸거나, 네. 정말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어서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그 총회에 그 한혜경 씨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와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정말 문제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도 옥시가 처벌이 되기는커녕 문제는 이런 기업이 잘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나 정치권이 완전 기업 눈치 보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총선이 끝난 뒤에 그제서야 아주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기업 측으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그리고 덮으려고 하는 보상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좀 더 잘 뭉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싸움을 본격화하겠다, 이러한 결의를 하셨는데요. 이윤보다 사람의 안전이나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는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잘못하는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사실 이를 견제할 만한, 책임지게 만들 만한 그러한 목소리는 아주 작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번 주간이 마침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에서 벌이는 재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한 주간 일정이 쫙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경련 앞에서, 산업은행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고, 내일은 현대차에 맞서서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대차의 노조 탄압 문제에 맞서 싸우는 분들하고 저희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렇게 싸우는 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여기 그 공동행동을 벌일 거예요. 행진도 하고 오고, 네, 여기 와서 저녁에 문화제도 있을 건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벌에 대한 문제점을
더 많이 얘기하고 또 재벌 문제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또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고 또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비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자보다 사회자인 제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원래 땜빵용 사회만 보다가 오늘 좀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아니, 항상 저 이종란 동지가 이렇게 강연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기 재벌 투쟁이 같이 네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박수 치신 분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유성기업에서 이제 벌써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그런 사실 현대차의 하청기업이고 그런 곳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단지 뭐 현대차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한 곳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삼성에서도 현대차에서도 여러 이 나라를 진짜 주무른다고 하는 기업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여기 오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4년에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한 끝에 이제 임단협도 체결하고 진짜 무노조 경영의 신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는데, 그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해서 노조도 만들고, 또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앞에 집회에서 또 반올림 활동가분이 오셔서 발언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뭔가 삼성이 그냥 단지 철옹성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씩 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으면 그런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엄청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희 명예철학 박사 학위 반대 시위를 했을 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분위기가 전혀 이렇지는 않았죠. 네, 그랬는데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는 노동자들이 무슨 납치를 당했다, 정말, 그리고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꿈 같은 얘기였는데, 그 10년 동안 이 노동자들 또 서민들이 같이 싸워서, 특히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도 드디어 노동조합이 깃발을 꽂는 곳이 생기고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권이 주어지는 것, 결사의 자유, 단결권을 행사를 하는 거는 단지 그냥 노동자들의 그런 임금이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억울하게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이렇게 재벌에 맞서서 노동권을 확보하는 문제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농성장 시계가 저기 이렇게 있어요. 네. 저희 시계탑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은 다 공통된 네. 질문이에요. 저희 이 얘기는 삼성을 향해서, 삼성이 제대로 이 문제를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고, 이 얘기를 삼성이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기 어딘가에서도 경비가 우리를 지금 보고 있고, 한 2분 정도가 보고 있고, CCTV는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저기 1번, 2번, 여기 3번 카메라 바로 여기 있죠? 네. 우리 농성하면서 새로 생긴 여기 네,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삼성 직업병 문제 관련해서 삼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삼성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좀 혼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반올림 농성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 얘기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마지막 하기 전에 우리 준비한 말들이 있는데 당장 아니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에 딱 나왔을 때 이 삼성 건물을 보고 정말 으리으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누가 일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든 진짜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삼성 이 사측은 이 노동자들을 마치 일회용품처럼 필요할 땐 쓰고 이제는 병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되니까 버리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실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여기 계시는 반올림 활동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그마저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론에서 광고로는 삼성의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실체는 굉장히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활동가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을 쥐락펴락하고 이 사회를 쥐락펴락한다고 해서 진실까지 모두 은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정의를 위한 반올림 그리고 또 삼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일 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 삼성 재벌도 정말 혼쭐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록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해왔던 이 부당하고 추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과 정의의 편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주먹을 쥐고 싸우려고 한다면은 이 진실을 마냥 덮을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에 우리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 직업병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과하고 또 제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게 우리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한 명 한 명이 스피커가 돼서 정말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카메라가 많고 감시를 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것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이곳에서 꿋꿋하게 200일 넘게 300일 가깝게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동지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연대가 함께 모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윤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구호와 가치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벌어들이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가치를 위해서 정당하지만 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이 반올림 활동가 분들에게 더 많은 힘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이어말하기 대회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이종란 동지도 정말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어려운 활동과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지지할 테니까 이런 싸움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꼭 승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재벌이 문제와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에서 현대차의 노조 탄압 때문에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 동지들과 저희 반올림이 같이 거리 행진도 하고 또 이곳에서 저녁 7시 반에 문화제도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말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김지훈님에게 큰 박수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걸 끄고